친구가 휴가를 가서 오늘도 수업 영상을 찍어야 되겠습니다. 영상 찍은 거 봤어? 혹시? 안 봤죠? 안 봐도 되지 뭐 수업 다 들었으니까. 재민이는 봤죠? 원래 껍데기가 그게 맞네요? 색깔이? 원래 그 색깔인가? 맞구나. 숙제는 다 해왔죠? 자, 글씨를 너무 급하게 쓴 거, 이게 글씨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준대잖아요. 그지? 좀만 차분히 써봐. 진혜 씨는 뭐 많이 했다 우리 그지? 이렇게. 아니 이게 응. 39펜이었는데 갑자기 그 뭐지? 아니 파란색이랑 까만색이 둘 다 안 돼. 난 또 예지가 빨간색을 좋아하는 줄 알았네. 그건 아닙니까? 상관없죠. 여러분 혹시 정리를 하다가 이거 좀 어려워서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다 쌤한테 그런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지난번에 45 너무 많이 갔군. 여기는 아직 안 했고요. 아닌데? 농도랑 같이 있다 보니 지난 시간에 쌤이랑 농도는 아직 우리 안 들어갔고 여러분 이제 화학반의 실 할 게 많아서 44쪽까지 했죠. 44페이지까지 그죠? 맞지. 자 그러면 오늘은 농도 바로 안 들어갈 거예요. 양적근을 좀 많이 하고 가야 되니까 자 여러분들은 49페이지를 펴주세요. 49페이지 49페이지에 대표 자료 분석 자료 1 요거부터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이야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화학 반응인식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요 반응인식을 완성을 먼저 해줘야 돼요. 자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을 반응시키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옵니다. 그죠? CO2.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데 얘가 빠져나간 것만큼 질량이 뭐하죠? 질량이 감소합니다. CO2가 도망가거든. 바깥으로. 알겠죠? 얘가 이제 도망간 것만큼 질량이 주는데요. 계수 한번 맞춰볼까 여러분? A는 2가 들어가고요. 1, 여기도 CO2 합해도 1, 스몰 b도 1 이렇게 들어갑니다. 얘는 반응식이 워낙 유명한 반응식이라 외워두는 게 더 좋을 거야 여러분. 자, 탄산칼슘 만의 질량은 W1g이고요. 충분한 양의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은 W2g이라고 하겠다. 그럼 여러분 반응 전의 총 질량은 얼마라고 해주면 되겠습니까? 반응 전의 총 질량은 W1 더하기 W2 이렇게. 괜찮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봐봐. 자, 선생님 그림 하나 그려줄게요. 이렇게 생긴 삼각 플라스크 하나 있다는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런 삼각 플라스크에 묽은 염산이 이렇게 들어있어. 뭐냐 얘기했죠? 요 질량이 W2. 괜찮지? 여기에다가 탄산칼슘 가루를 넣어주는 거야. 그게 W1. 그러니까 반응 전의 총 질량은 뭐가 되신다? W1 더하기 W2 이렇게. 됐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반응을 하면 여기서 누가 도망가냐면 CO2 이산화탄소 기체가 도망을 가요. 그럼 질량이 뭐 하겠죠?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응 후에 질량을 재봤더니 그 질량이 얼마다 여러분? W3라고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내가 요걸 알아보고 싶어. 생성된 CO2의 질량. 어떻게 해주면 되겠습니까? 반응 전에 총 질량에서 반응 후의 질량을 빼주면 되지.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성된 CO2의 질량은요.
W1 더하기 W2 빼기 W3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생성된 CO2의 질량이다. 괜찮죠? 오케이? 자, 한번 적어볼게요, 여러분. A 기체 이름은 CO2고요. A는 2, B는 1 이렇게 계수. 자, 이번에는 탄산칼슘과 염산의 반응 몰비는 개수비를 봐주면 되는 거니까 1대 2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그지? 그럼 반응 전후의 질량을 비교하면 당연히 W1 플러스 W2가 더 커야 됩니다. 자, 그리고 가에서 탄산칼슘의 몰수를 구해봐라.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 그러니까 W1 g을 탄산칼슘 화학식량 10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100분의 W1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반응한 A 기체의 질량은요. 자, 여러분 이게 순서가 바뀌었죠. 이런 음수가 나옵니다. W1 이게 절대값 표시가 아니니까 그치? W1 플러스 W2에서 W3를 빼줘야 되니까 이거는 X. 괜찮지? 틀린 거예요. 오케이. 자, 다음 발생한 A 기체의 부피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발생 A 기체의 부피는요. 반응한 그지? 반응한 탄산칼슘의 몰수와 동일합니다. 그래 그지? 봐봐. 아까 반응 시기 탄산칼슘 앞에도 개수가 얼마 여러분? 1. 생성된 CO2 기체 앞에 개수도 얼마입니까? 1. 둘이 1대1로 반응한다. 그러니까 생성된 CO2의 몰수는 반응한 탄산칼슘의 몰수와 같다. 알겠죠? 여러분 반응한 탄산칼슘의 몰수는 100분의 W1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맞게 고치려면 W2를 W1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됐죠 여러분? 자, 다음 A의 분자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죠 여러분. A의 분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반응한 탄산칼슘 몰수가 100분의 W1이다. 자, 이산화탄소기체의 분자량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 M이라고 잡을게요. 생성된 CO2의 질량은 W1 플러스 W2 마이너스 W3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생성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알아보려면 얘를 M에 대해서 정리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W1 분의 W1 더하기 W2 마이너스 W3 곱하기 얼마가 되는 거죠? 곱하기 100 이렇게. 괜찮나요? 그러니까 얘는 맞는 표현이다. 이건 틀린 거고요. 괜찮죠? 어때 여기까지 다 이해했나요? 어느 부분을 못했나요? 이거 맨 마지막 거? 맨 마지막 거? 여기 봐봐. 자, 반응식이 같이 안 보이니까 바로바로 안 되죠? 탄산칼슘이랑 물리근 염산이 반응하면 CaCl2 염화칼슘 그리고 H2O 그리고 CO2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반응에 참여한 탄산칼슘 몰수와 생성된 CO2의 몰수는 서로 뭐하다? 같다. 이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까 질량이 얼만큼 여러분? W1만큼. 생성된 CO2의 질량은 W1 더하기 W2 마이너스 W3라고 했어요. 얘 반응한 몰수는 얼마가 돼주냐면 100분의 얼마? W1 이렇게 들어가죠. 그지? 생성된 CO2의 몰수는 얘 분자량 모르니까 그냥 M이라고 할게요. M. 알겠죠? 자, 이거 분의 W1 더하기 W2 마이너스 얼마? W3다. 이걸 M에 대해서 정리한 거야. 이렇게 곱한 값은 이렇게 곱한 값이 서로 뭐 해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그지? M은 자, W1 분의 W1 더하기 W2 빼기 W3 곱하기 얼마 여러분? 100이야. 이렇게 해주면 되죠. 괜찮지? 그 얘기 해준 거예요. 그래서 보기 6번이 맞는 보기가 되는 거죠. 됐죠? 화학 반응식에서 여러분 개수비는 몰수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됐지? 오케이? 자, 다 적었죠? 다음 문제 가볼게요, 여러분. 쌤은 어제 휴가 갔다 어제 왔는데 운전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약간 후유증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운전하는데 왜 이렇게 졸린 거야? 막 졸면서 운전한 것 같아요. 그럼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지?
이제 쌤 차가 그 조금 좋은 차여서 그게 차가 지가 가요. 이제 속도를 맞춰 놓잖아. 그러면 지가 이제 앞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러면 얘도 지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고 앞차가 멀어졌다. 그러면 이제 속도 설정 해놓을 거 아니야? 그 속도대로 지가 속도를 올려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단속 있으면 또 지가 알아서 줄여. 지가 알아서 가. 대신 옆길로는 못 가는데 한 길로만 쭉 가는 건 잘 가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고속도로를 탔는데 고속도로로 그냥 한 길로만 한 100km를 가야 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도 긴장이 풀리잖아. 지가 알아서 가니까 자꾸 졸아요, 쌤이. 근데 그래도 안 되죠. 너 믿으면 안 되죠. 그렇지? 졸려서 잠깐 그 졸음 쉼터 이런 데 내려가지고 잠 좀 깨고 체조 좀 하고 잠 깼다 싶으면 다시 오고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 차로 3시간. 좀 멀죠. 재민이 어디 갔다 왔어? 안면도 놀기 되게 좋은데 거기. 그지? 조개 잡고 왔어? 조개 안 잡았어? 그거 바지락? 그런 거 안 잡았어? 그냥 물에서만 놀았어? 그게 최고야. 여름에는 어디 돌아다니는 게 안 되더라고. 너무 더우니까. 그지? 너무 더웠어, 진짜. 어제 쌤 갔다가 쌤 거제도를 갔다 왔는데, 거제도 매미성, 이렇게 유명하고 한 번은 가봐야 된다고 그러잖아. 그지? 거기를 이제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너무 조그맣던데요? 이쁘기는 한데, 이걸 한 사람이 이걸 쌓아 올렸다는 게 되게 힘들었겠다 싶긴 한데, 그게 규모가 크질 않아가지고. 거기랑, 혹시 여러분들, 외도 가봤어? 외도? 외도? 거제도에 가면 그 배 타고 가는 게 있어. 해금강.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절벽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멋있긴 하더라고요. 해안절벽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거 보고. 그리고, 너무 힘들었어. 근데 쌤도 힘든데, 밑에 꼬맹이가 좀 어려가지고, 날 더운데 돌아다니기 싫으니까 계속 막 짜증내고, 걔는 그냥 그게 좋은 거야. 바다에 들어가서 수영하고, 놀고. 그거는 막 몇 시간씩 놀아도 좀 가자고 그래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어디 막 날 더운데 돌아다니는 거 좀 짜증이 좀 많이 내더라고. 그랬어. 너무 오랜만에, 쌤 진짜 오랜만에 쉰 거야. 쌤 쉬는 날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 일주일 내내 수업하거든. 진짜 오랜만에 쉰 거야. 한 6개월 만에 쉰 거 같아, 6개월. 진짜 오랜만에 쉬었죠. 재미는 있었는데 좀 피곤하긴 하네요. 나중에 여름에는 계획을 좀 바꿔야 되겠어. 바다를 가지 말고 시원한 계곡을 가야 되고. 계곡이 더 나은 것 같아. 나무 그늘도 있고, 그지? 바다는 이게 완전 떼약볕이라, 그지? 그래서 은근히 많이 탔더라고요. 보니까 그 수영복을 입고 있어서 숨을 2분대는 안 탔는데 손등까지는 덥지는 않잖아, 그지? 손등이랑 얼굴은 좀 덜 떴어. 얼굴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선크림을 목 같은데 좀 많이 타고 목이 좀 가려워서 지금 살짝 타가지고 얼굴, 손, 목 이런데 다리 이런 데는 조금 탄 것 같아. 재민이도 좀 탄 것 같은데 팔 있는데 이런 데, 그지? 너 반팔 입고 돌아다녔지? 쌤 일부러 반팔을 안 입었어. 계속 긴팔 입고 다녔는데, 근데 왜 남방 같은 거 있잖아. 와이셔츠 같은 거 긴팔을 입고 돌아다녔더니 팔이랑 이런 데는 안 탔어. 이런 데는 경계는 없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남방이 이렇게 V자로 있잖아. V자로만 탔더라 이렇게. V자로만 빨개. 자, 1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요거는 천의 재련과 관련된 반응입니다. 우리 반응 시험 맞춰볼 수 있을까? 자, 여러분 F2 to O3니까 왼쪽에 철이 2개니까 이 철 앞에 얼마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봐봐. 2, 그렇죠. 잘했어요. 이거는 2가 들어가고 C5가 들어가서 산소를 다 뜯어야 되잖아. 산소 3개를 뜯어야 돼요. 여러분 기억은 CO2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A는 누가 들어가냐면 A는 3.
C도 얼마? 여기도 3 이렇게. 괜찮지? 일산화탄소 3개가 들어가서 산소 3개를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3CO4가 3CO2가 되는 거죠. 됐죠, 여러분? 오케이. 자, 갑니다. A와 C는 같다. 네, 같습니다. B는 2고요. 기억은 CO2입니다. 이것도 말이 되죠? 전체 기체 몰수는 반응 후가 반응 전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반응 후에도 기체가 3개, 반응 전에도 기체가 3개니까 기체의 몰수는 같다라고 해줘야 됩니다. Fe2O3와 Fe는 기체가 아니에요. 솔리드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지, 그지? 만약 전체 물질의 몰수는 반응 후가 반응 전보다 크다 이러면 말이 되죠. 그렇지? 전체 물질의 몰수는 반응 전이 여러분 계수합이 얼마? 4. 반응 후가 얼마가 되니까 계수합이 5 이렇게 들어가니까. 알겠지?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물어봤잖아요, 여러분? 기체라고 물어봤으니까 기체만 따져줘야지. 무슨 아시겠죠? 반응 전도 3개, 반응 후도 3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오케이. 지금 숙제 미리 하는 거 아니죠?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이번엔 자, 2번 갑니다. 2번. 이번엔 여러분 강철 용기에 A랑 B를 넣고 반응시켰을 때 새로운 기체가 만들어지는 반응이야 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자, 왼쪽에는 A, 이거는 A2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다. 그죠? 까만색 동그라미 하나가 A니까 그럼 얘는 B2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죠. 그리고 요거는 봐봐 A2B 이런 식으로. 그치? 막 이런 거 있잖아. 쌤, 제가 A2B인지 B8인지 저거 모르면 어떻게 해요?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어? 알겠지? 그치? A2B, B8 순서가 바뀐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알겠지? 그건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 해볼게요, 여러분. 자, A2랑 B2가 반응해서 A2B를 만들어요. 이렇게. 자, 여러분 두 줄 긋고. 자, 하나는 반응 전. 여기는 반응. 여기는 반응 후.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 A2는 여러분 반응 전에 다해서 4개 있었고요. B2는 반응 전에 다해서 3개가 있었어요. 근데 반응 후에 보니까 A2는 남은 게 없고 B2가 1개 남은 게 있더라. 그리고 A2B는 다해서 4개 만들어진 게 있어요. 자, 여러분 A2가 4개가 사라질 때 B2는 2개가 사라지고요. A2B 4개가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가 화학 반응식이라고 하는 거는 자, 반응한 비율을 알려주는 게 화학 반응식입니다. 그래서 반응 전이나 반응 후를 나타내 주는 게 아니라 몇 대 몇 대 몇으로 반응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그게 화학 반응식이다. 자, 여러분 A2B2, A2B가 4대 2대 4로 반응하니까 개수비는 2대 1대 2 이렇게 들어갑니다. 우선 아시겠죠? 그래서 A2 앞에는 2, B2 앞에는 1, A2B 앞에도 얼마? 2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응?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2A2 플러스 B2는 2A2B 네 맞습니다. 이렇게 A2 1몰이 모두 반응하려면 B2가 2몰이 필요하다. 여러분 얘는 지금 몇 대 몇으로 반응합니까? 2대 1로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A2 1몰이 모두 반응하려면 B2는 몇 몰이 있어야 됩니까? 2분의 1몰 0.5몰만 있으면 되죠. 그렇지? 2대 1로 반응해야 되니까 이거는 틀린 거. 자, 용기에 B2를 더 첨가하면 생성물이 증가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 A2가 없어요. 그러니까 B가 더 들어와도 더 반응할 수 있는 A가 없으니까 생성물이 더 만들어질 수가 없죠. 무슨 이야기지, 그치?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만. 됐죠? 오케이. 다음 문제 갈까요? 3번. 자, 수증기 생성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 주는 겁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자, 0도 실기압의 부피가 4.48리터인 수소 인체를 충분한 양의 산소 인체랑 모두 반응시키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일 좀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수소 4.48리터가 몇 몰인지를 먼저 알아봐야죠. 그지? 자, 여러분 1몰의 부피가
22.4리터니까 4.48리터를 22.4로 나눠주면 됩니다. 지금 몇 몰이 나오나요? 자, 22.4분의 4.48이니까 이거는 0.2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수소가 원래 0.2몰이 있었다. 자, 볼게요, 여러분. 그러면 수증기를 얼만큼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얘가 0.2몰만큼 반응하니까 H2도 같은 계수비잖아요. 0.2몰만큼 만들어지겠죠. 산소는 뭐 충분하게 넣어줄 거야 라고 했으니까 산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됐지, 그치? 자, 여러분, 그러면 H2O 0.2몰의 질량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2O 분자량이 얼마짜리에는 18짜리죠. 자, 곱하기 0.2몰. 얘는 질량이 얼마 나온다? 3.6g. 이런 식으로. 괜찮나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도 하나 알려줘 볼게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해서 이 H2O를 만들어 주는데, 자, 여러분, 자, 분자량이 H2가 2니까 여기는 4만큼 반응할 때 얘는 32만큼 반응하고 얘는 36만큼 만들어집니다. 질량비가 4대 32대 36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 수소는 아까 0.2몰만큼 반응해 라고 했는데 수소기체 0.2몰의 질량은요, 분자량 2에다가 0.2를 곱해주면 0.4g만큼 반응해 이 말인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봐봐. 수소가 4g 반응할 때 물이 36g이 만들어진다. 그럼 수소가 0.4g만큼 반응한다면 H2O는 몇 g만큼 만들어지겠는가? 여기도 1000만 찍으면 되죠. 3.6g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무슨 알겠지, 그치? 그러니까 질량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몰수로 해서 들어가도 상관없고 할 수 있겠죠. 된 거지? 오케이. 자, 답 3번입니다. 그럼 4번 한번 해볼게요. 자, 금속 나트륨 쪽을 물에다가 넣어서 반응시키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고. 1번부터 여러분. 자, 나트륨을 물에다가 넣어주면 이건 여러분들이 반응시 바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뭐뭐 생기는지 모르니까, 그지? NaOH가 하나 만들어지고 수소기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개수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자, E 이렇게 들어가고요. 알겠지, 그치? 여기도 여러분 2가 들어가고 여기도 2 이렇게 들어가요. 저런 반응식. 선생님, 저 반응식이 저 바로바로 안 나오는데요.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알겠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으면 왼쪽에 수소 혼자 4개, 오른쪽에도 4개, 산소 혼자 2개, 2개 다 말이 되죠. 그치? 반응식 이렇게 되고요. 원래는 여러분 정확하게 해주려면 솔리드, 리퀴드, 여기는 에쿼스, 수용액, 여기는 가스, 물질의 상태까지 원래 적어줘야 되는 게 원래는 정석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나트륨 9.2g을 충분한 양의 물에 넣어 반응시켰을 때 발생하는 수소기체 부피를 한번 구해봐 라고 했어요. 먼저 여러분, Na 9.2g 얘가 몇 몰인지를 찾는 거예요. 얘가 몇 몰입니까? 나트륨 원자량이 23이니까 얘를 23으로 나눠주면 되죠. 됐지, 그치? 그럼 이게 반응한 나트륨의 몰수예요. 자, 질문은 수소기체를 물어봤는데 여러분 지금 개수비가 몇 대 몇인가요? 2대 1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생성된 수소기체 몰수를 먼저 구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23분의 9.2가 이게 얼마가 나오나요? 얼마? 0.4몰 이렇게 나오겠죠. 맞지, 그지? 23의 4배가 92가 되는 거니까 0.3. 그럼 여러분 생성된 수소기체 몰수는 절반이니까 0.2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2대 1로 반응하니까. 그래서 알겠지? 그러니까 0.2몰에 해당하는 부피만 구해주면 되는 거죠. 1몰의 부피가 21.4리터니까 0.2 곱하기 21.4를 해줘라. 이렇게. 됐지, 그치? 얘는 얼마나 나오겠다? 여러분 4.48리터
L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4.48m. 이게 답입니다. 오케이? 할 수 있겠죠? 된 거 같지?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5번. 자, 프로펜의 연소 반응식입니다. 계속 먼저 맞춰봐야 돼요, 여러분. 자, 탄소가 지금 3개짜리니까 CO2 앞에는 3을. 수소가 8개가 있으니까 H2 앞에는 4를. 산소가 다해서 6개, 총 10개니까 O2 앞에는 5를 적어주자. 그죠? 그럼 A, B, C 합은 5, 3, 4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 이 합이 얼마 여러분? 12. 그죠? 자, 프로페인 22g을 완전 연소시키면 물이 36g이 만들어줘요 라고 돼 있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거를 질량비로 해도 상관없고요. 알겠죠? 질량비로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자, 이 보시죠. 프로페인 분자량이 얼마냐면 44. 얘가 44g만큼 반응할 때 물은 여러분 분자량 18이니까 4 곱하기 18만큼 만들어지잖아요. 72g만큼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죠? 그죠? 프로페인이 44g 다 반응하면 물이 72g이 만들어줘. 근데 이번에는 물이 몇 g 반응했어? 아니, 프로페인이 몇 g 반응한다? 22g 반응한다면 절반이잖아요. H2는 몇 g이 생기면 되죠, 여러분? 36g. 이렇게. 무슨 알겠지? 그치? 왜냐면 일정한 질량비대로 반응을 해줘야 되니까. 오케이? 이거를 만약 여러분 몰수로 해도 상관없긴 해요. 무슨 얘기냐? 봐봐,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실 화학은 비례식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여서 봐봐. 프로페인 얘는 자 22g을 44로 나눠라. 이게 몇 몰입니까? 0.5몰이다. 요거 돼. 그치? 자, 얘는 H2는 분자량이 얼마짜리는 18짜리다. 그죠? 몇 g이 생기는지 몰라. X. 근데 얘는 몇 대 몇의 몰수비로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1대 4의 몰수비로 반응해야 된다. 이렇게 비례식을 세워도 상관없어요. 개수비가 무슨 비니까? 몰수비니까. 괜찮나요? 지금 다른 방식도 알려주고 있는 거야. 뭐 그게 그거긴 한데 결국은 여러분 이게 얘가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2는 18분의 x, x 값이 얼마? 36 이런 식으로. 이것도 괜찮지. 이렇게 하는 것도. 그치? 비례식이니까. 화학 반응식 자체가 비례식이야. 몇 대 몇인지를 알려주는 거니까. 응? 무슨 알겠지? 그치? 됐죠?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2형사 곱하기 10의 24승계의 이산화탄소 분자가 있다면 자, 쟤는 여러분 12.04 곱하기 10의 23승과 같은 거죠. 얘를 자, 우리 1몰의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게 몇 몰이 되는 겁니다? 2몰. 그치? 이 말이야. 이산화탄소가 2몰만큼 만들어지려면 이 뜻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산소는 얼마가 필요해? 라고 했는데 산소랑 이산화탄소는요 5대 3의 몰수비로 반응합니다. 5대 3은 자, 필요한 산소의 몰수 X라고 할까요? CO2가 2몰이 생길 때. 그러니까 X는 얼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 X는 3분의 얼마? 10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3.5몰이 필요하다? 아니죠. 응? 대체 그지? 3분의 10이니까. 괜찮지?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할만하죠? 할만한 거 같지, 그지? 오케이. 근데 할만하죠?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이러기 좀 그렇죠. 자, 두 가지 연소 반응 화학 반응식입니다. 얘는 탄화수소라고 되어 있어, 여러분. 자, 볼게요. C2H5OH를 저 일종의 에탄올을 지금 뭐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산소랑 반응시키겠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탄화수소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얘는 요거 얘기하는 거야. 이 탄화수소라고 하는 거는
탄소하고 수소로만 이루어진 걸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는 기억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이산화탄소가 들어가요. 자, 왼쪽에 탄소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죠? EC 괜찮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이건 여러분 보세요. 수소가 왼쪽에 총 몇 개가 들어있잖아요. 6개가 있으니까 X는 3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죠? 오른쪽에 여러분 산소 원자 좀 세볼까요? ECO2에 4개, 3H2에 3개, 총 산소 원자가 7개가 들어있어요. 자, 여기 1개가 있으니까 6개만 더 있으면 되잖아요. X도 마찬가지 3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오케이? 자, 이번엔 여러분 요거 2X니까 여기 얼마냐면 6 이렇게 들어가요. 6H2O 이렇게 들어가요. 대체 그치? 6H2O. 그리고 여러분,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쌤이 알려준 반응식 혹시 외워놨으면 이게 좀 편하게 풀 수 있는데, 한번 볼까요? CmHn. 이게 탄화수. 필요한 산소는 뭐가 된다? 여러분, 여기는 M 플러스 4분의 N O2가 된다. 그죠? CO2는 뭐가 되고, 여러분? M CO2가 되고요. 수소는요, 2분의 N H2O 이렇게 들어가요. 적혀 있나요? 응?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쌤이 이거 탄화수소 요 일반식 알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 풀 때 도움이 좀 될 겁니다. 로 해놨던 게 있죠, 그죠? 근데 봐봐, 쌤, 쟤는 이거 탄화수 앞에 계속 1인데 쟤는 앞에 2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2배 하면 되죠. 그렇잖아, 그지? 여러분, 여기다 여러분들이 2배를 하면 여기도 똑같이 2배 하면 되는 거니까 2에 n 플러스 4분의 n 이게 얼마다? 얘가 7이야.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맞지, 그치? 그러면 m 플러스 4분의 n은 3.5 이렇게 들어가네요. 이렇게, 그치? 여기다 2배 할게요. 그러면 자, 2m 그리고 여기는 얼마? n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n이 6이 되는 거야. 그치? 요게 6이야. 여기다 여러분들이 6을 넣었어. 요게 4분의 1.5니까 m은 얼마가 되는 거지? m은 2 이렇게. 우선 알겠죠, 그죠? m이 2가 되는 거여서 2 C2H6 이렇게 들어가죠. 더하기. 여기는 m이 2고 n이 6이니까 아까 3.5에 이제 2배 해야 돼요. 그러니까 7, 5,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치? 여기는 4 CO2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에는 6이 들어가니까 6 H2O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완성된 반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된 저 탄화수소 완전 연소 일반식을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알겠지, 그치? 자, 볼게요, 여러분. Y가 4예요. 기억은 CO2 맞습니다. 니는 C2H6 또 말이 되네요. 자, X가 3이고 Y가 4가 되니까 5가 아니라 X 플러스 Y는 7 이렇게 들어가셔야죠. 됐지, 그치? 오케이?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그러면 7번 보겠습니다. 아, CMHN이 또 바로 나와주네요. 또 이렇게. 그지? 쌤이 좀 전에 알려준 반응식을 알면 이거 한 번 더 적어볼게요, 여러분. CMHN 더하기 산소는 M 플러스 4분의 N만큼 필요하죠. 이게 몇 CO2가 됩니다? M CO2에다가 2분의 N H2O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M이 얼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 M은 3. 그죠? 그리고 2분의 N 얘가 얼마가 되고요? 얘는 2. 그러니까 N이 얼마가 되는 거? N은 4. 이렇게. 됐지, 그치? 그래서 얘는 뭐가 돼주는 거냐면 C3H4 더하기 이렇게. 그치? 그리고 n 플러스 4분의 n은 3 더하기 4분의 4니까 4, 5, 2 이렇게 되죠. 그치? 요게 여러분 3 CO2에다가 2 H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응 전에 계수합이 얼마냐면 5예요. 반응 후의 계수합도 얘도 5야. 물질 상태는 전부 다 기체고. 그러니까 반응 전과 반응 후의 기체 몰수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높이가 서로 뭐하게 나타나죠? 같은 높이로 나타나는 거예요. 됐죠, 그지? 오케이. 자, 갑니다. A는 4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n 플러스 n은 7이다. 그죠? 3 더하기 4니까 생성된 H2O는 0.9xg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질량비. 자, 프로파인입니다. 물질이 프로파인. 얘는 분자량이 40. 알겠죠? 그리고 이 H2O는 얘는 얼마가 되냐면 18의 2배니까 36. 얘네가 40대 36의 질량비로 반응해. 근데 지금 보니까 프로파인을 xg만큼 반응시키겠다 이 말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얼마가 되죠? 이게 40대 36이 0.9배만큼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얼마 생겨 여러분? 0.9x. 괜찮죠? 그지? 40대 36이. 36은 0.9배니까 이것도 맞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 쌤이 한 가지만 요 얘기만 하나만 더 해줘 볼까요? 자, 봐봐. 요 반응식에서 요 계수합 볼게요. 계수합. 반응물의 계수합은 자, 탄화수소합편 계수가 1이 있습니다. 산소합편은요 n 플러스 4분의 n이 있고요. 생성물의 계수합은 여기는 m 플러스 여기는 2분의 n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m과 m이 이렇게 지워지니까 n은 얼마나 남아있죠? n은 4 이렇게. 자, 선생님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제가 이걸 해준 이유는 여러분 탄화수소인데 수소가 4개짜리 탄화수소는요 연소 전, 연소 후 물질의 몰수가 동일합니다. 꼭 탄소 3개짜리가 아니어도 이해지? 봐봐요 여러분.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CH4 얘는 필요한 산소가 EO2예요. CO2 1개 만들어질 때 H2는 여러분 2개가 만들어집니다. 반응물의 계수합 3. 생성물의 계수합도 얼마? 3. 똑같죠? 똑같죠 여러분. 그죠? 자, 탄소 2개짜리 노래 봐봐. C2H4 자, 얘는 몇 O2? 여기는 3O2 2CO2 여기는 2H2O. 자, 반응물의 계수합도 얼마? 4. 생성물의 계수합도 얼마 여러분? 4. 이게 똑같죠. 얘도 안 변합니다. 알겠지, 그지? 탄화수소에서 수소 4개짜리 연소 전과 연소 후에 물질의 몰수가 똑같다. 괜찮죠, 여러분? 됐죠? 요거 알고 있으면 도움 나중에 많이 됩니다. 하나 기억해 주세요. 일단 저 빨리 이거 일반식을 먼저 외워야 됩니다. 넘길까요? 다음 문제. 자, 다음 문제 갑니다. 이거는 8번. 자, 아세트 알데하이드의 연소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 준 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아세트 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물질은 여러분 저거는 아세트산이라고 하는 우리 에탄올 있잖아요. 에탄올. 그죠? 이 에탄올이라고 하는 물질이 사실은 체내에서 산화가 되면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바뀌는데 에탄올이 이제 어른들이 먹는 술, 그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이죠. 그지?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먹는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이 에탄올입니다. C2H5OH. 얘가 체내에서 산화되면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만들어지는데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는 독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술을 좀 많이 먹은 날, 이제 다음날 힘들어하는 이유가 저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지, 그치? 그래서 저를 빨리 산화시키면 술이 빨리 깨는 거죠. 그래서 원래 술 많이 먹으면 그 다음날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가볍게 산책을 하든지 그러면 술이 좀 빨리 깨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얘는
아세트알데히드 연소를 시키는 거예요. 이 CO2랑 H2를 만들어 주는 거니까. 자, 보겠습니다. 여기 탄소 4개 보이죠? CO2 앞에는 4. 이렇게. 수소가 8개니까 여기도 물 앞에도 얼마 여기도 4. 그치? 산소 원자는 8개, 4개 총 12개가 있어요. 12개. 근데 앞에 2개가 있으니까 A는 5 이렇게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왼쪽에 산소 원자가 돼서 12개, 오른쪽에도 8개, 4개에서 12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에 B가 A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A가 더 커야 돼요. 그죠? A가 B보다 큽니다. 자, 1몰의 아세트알데히드가 완전 연소하면 2몰의 물이 만들어줘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현재 생성되는 물의 몰수는 반응하는 아세트알데히드 몰수의 2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1몰의 아세트알데히드가 완전 연소하면 2몰의 물이 만들어진다. 맞는 거죠. 그죠? 1대2로 반응하니까. 괜찮지? 자, 그 다음 0.5몰의 아세트알데히드가 완전 연소하면 전체 생성물의 질량은 51g이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봐봐 여러분. 2몰이 반응할 때 둘 다 3몰씩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0.5몰이 반응한다는 건 얼마지? 문제에 주어진 그 개수의 4분의 1씩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O2도 1몰, 물도 1몰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다. 그치? 괜찮나요? 설마 이해했지? 오케이? 된 거 맞죠? 그러면 CO2 1몰의 질량이 얼마야? 얘는 44g. H2 1몰의 질량 얘는 얼마로? 얘는 18g. 요거 둘을 더해준 것만큼 만들어줘야지. 그렇잖아요. 그죠? 각각 1몰씩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44 더하기 18 해주면 62g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 생성물의 질량 51g이다? 아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여러분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B2와 B2가 반응하면 기체 AB3가 만들어지는데요. 같은 온도 압력에서 그림처럼 3g AB2와 B2가 각각 들어있는 두 용기를 연결한 꼭지를 어느 하나가 전부 다 사라질 때까지 반응을 시킬 거예요. 먼저 여러분, 요거는 반응물의 종류 알고 생성물의 종류도 아니까 이걸로 먼저 반응식을 먼저 완성시켜줘야 됩니다. 자, AB2 더하기 B2 생성물은 AB3 이렇게. 자, 여러분 개수 먼저 맞춰볼게요. 자, A 앞에 AB2 앞에 2를 쓰자. 여기도 2가 들어가면 되겠다. 그죠? 그럼 왼쪽에 A 원자 2개, 오른쪽 2개, B 원자는 왼쪽에 6개, 오른쪽에 6개. 그럼 딱 떨어지죠. 이렇게. 괜찮지, 그지? 자,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 요번에는요, 칠판 보시죠. AB2 분명히 문제에서 같은 온도 압력에서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AB2는 한 개가 3g이고 B2는 두 개가 3g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AB2의 분자량을 여러분들이 3이라고 한다면 B2의 분자량은 얘는 1.5라고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응? 이해하셨죠, 여러분? 다시 AB2가 3, B2는 1.5 이렇게. 그리고 이걸 가지고 원자량 비율도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B2가 1.5, A 하나가 얼마 나와요? A는 1.5. B는 두 개가 1.5니까 B 하나는 얼마 꼴이 되는 거죠? 0.75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량은 A가 B의 몇 배? 2배.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꼭지를 열기 전에 전체 원자 수비는 여러분 AB2 분자 하나니까 원자를 3개 있다고 봐주면 돼요. 여기는 B2가 2개 있다고 보니까 원자가 4개. 그러니까 전체 원자 수비는 3대 4. 알겠죠? 여러분들 요거 1리터랑 2리터가 왜 분자수 비율로 들어가도 되는지 알죠?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 그치?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는 부피비가 분자수비다. 그러니까 여기는 원자가 3개에 얘는 B2가 2개니까 원자가 4개. 괜찮지? 그래서 전체 원자 수비는 1대2가 아니라 3대4. 1대2가 되는 건 원자 수가 아니라 분자 수가 1대2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거를 질량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일단은 질량비를 찾아놓고 갈게요. AB2 아까 쌤이 분자량 3으로 봤으니까 2배를 해주면 얘가 6만큼 반응할 때 B2는 얼만큼 반응하는 거죠 여러분? 얘는 1.5가 돼서 생성물은 총 7.5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겠지, 그치? 오케이. 자, 해볼까, 여러분? 근데 얘를 지금 3g, 여기도 3g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얘네는 발음은 6대 1.5대 7.5. 누굴 다 쓰겠어요? 생각해봐. 6대 1.5대 7.5가 봐봐, 여러분. 얘가 3만큼 마냥 반응하잖아요? 얘는 얼만큼 반응하면 돼요? 절반 0.75만큼 반응하면 되잖아요. 생성물은 얼만큼 만들어지겠죠, 여러분? 3.75만큼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하셨죠? 오케이. 그래서 자 B2가 여기는 얼마 남네 여러분? 2.25g이 남고 생성물의 질량은 3.75g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성된 AB3의 질량은 3.5g이 아니라 3.75g만큼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들어가요. 됐지, 그치? 질량 비로 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요거를 전개를 할 때 어떨 때는 쌤이 요거 개수비 2대 1대2 저거대로 전개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그거랑 상관없이 전개를 하잖아요. 질량은 개수비랑 같지는 않기 때문에 개수비대로 질량을 전개해주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것만 조심해주면 돼. 개수비는 몰수비, 분자수비, 기체일 때는 부피비. 이게 지금은 개수대로 전개해도 되지만 질량일 때는 반응하는 질량비를 찾아서 그 질량비대로 전개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이거를 또 3, 3이라고 3, 1.5 이런 식으로 반응시키면 안 돼요. 2대 1로 간다고. 알겠죠? 오케이. 됐죠? 좋았어. 여러분 지금 잘 따라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12번까 13번까지가 양적 관계 문제고 뒤에 농도니까 13번까지는 다 해야 됩니다. 이제 난이도가 이제 조금 올라가요. 이제 중요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를 풀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A 앞에 개수가 스몰 a라고 되어 있고요. C 앞에 개수도 스몰 a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A가 사라진 것만큼 C가 만들어진다는 소리예요. 앞에 개수가 같으니까. 그죠? 무슨 말 잘 들어봐. 여러분 B 앞에 개수가 스몰 b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게 실제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화학 반응은 B가 반응하는 것만큼 줄어들어요. 알겠죠? 이 반응은 B가 반응하는 것만큼 준다. 이걸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겠습니다. 자, Xg의 B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A의 질량을 달려놓고 반응을 한번 시켜볼 거야 라고 되어 있는데 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 반응 전의 전체 기체가 1.6몰인데요. 반응 후에 전체 기체 0.8몰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봐봐. 으쌰. 얼마가 줄었어요, 여러분? 0.8몰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자, 사라진 B가 0.8몰만큼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무슨 아시겠죠? 그죠? 자, 요번엔 봐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으쌰. 자, 여기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여기는 얼마가 줄었는지 1.2몰이 줄었어요. 맞죠? 그죠? 자, 요때는 여러분 사라진 B가 얼만큼 여러분? 1.2몰만큼 줄어든 거야. 이렇게. 오케이? 자, 이제 설명 잘 들어봐. 맨 처음에 Xg의 B가 들어있었어. 여기서는 사실은 저 Xg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정한 양만큼의 B가 있었어. 그러니까 제한된 양만큼의 B가 있던 거고 뭐를 계속 다르게 넣어주는 거야? A를 다르게 넣어주는 거야. 가나다가. 무슨 아시겠죠? 그죠? 오케이? 그럼 봐봐 여러분. 자, 여기 보면 다에는 B가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B가 안 남았죠? B를 다 쓴 거야. B를 다 썼는데 얼마가 줄었어 여러분? 1.2몰이 줄었어요. 근데 쌤이 아까 그랬잖아. 얘는 B가 반응하는 것만큼 준다. 그러니까 처음에 B가 몇 몰이 들어있던 거지 그러니까?
1.2몰 그렇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것만 찾아내면 이 문제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요거 갖고 하는 거 여러분 B 앞에 개수 알겠지? A 앞에 개수와 C 앞에 개수가 같기 때문에 얘는 결국은 B가 반응하는 것만큼 줄어든다. 자, 쌤이 이제 전개하는 거 봐봐 여러분. 맨 처음에 가는 B가 무조건 1.2몰이야. 처음에 들어있던 게 알겠죠? 내 전체가 1.6이니까 얘가 0.3을 들어온 거야. 그치? 근데 A를 다 써야 돼. 이렇게. 자, B는 아까 얼마 쓴다 그랬죠? 여러분, 가에서 0.8물 쓴다 했죠?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B가 얼마가 남았어, 여러분? 0.4가 남았죠? 그리고 A랑 C랑 개수가 같으니까 C가 0.3을 만들어진 거. 이래서 반응 후가 전체 0.8몰이 된 거야. 그럼 가운데 걸 보면, 오, 이거는 1대 2대 1로 반응하는구나. 이것도 알 수 있지. 그럼 개수가 1대 2가 되는 거야. A랑 B가. 그죠? 두 번째 거도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두 번째는 B가 1.2몰이 있고, 여기는 A가 0.8몰이 들어갔다는 거야. 왜? 다 해서 2몰이 돼줘야 되니까. 그쵸? 여기서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얘가 0.8 다 반응은 B가 1.6이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얘를 다 쓰고, A는 0.6만 쓰고, 얘가 0.6이 만들어져. 반응을 이렇게 해, 여러분. 무슨 알겠죠? 자, 실험 3도 한번 해볼게요. 실험 3은 1.2몰 전체가 2.4니까 얘도 1.2몰 들어왔던 거예요. 자, 얘는 자, 여러분 1대 2대 1로 반응하니까 얘가 또 0.6, 1.2, 여기는 0.6. 그래서 남은 게 여기는 0.6이 남고 없고 여기는 0.6이 되니까 반응 후가 1.2몰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알겠죠?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A가 B보다 크다. 1대 2대 2니까 아니요. B가 더 커야 됩니다. 자, B 1몰의 질량은 6분의 5 Xg이다. 자, 여러분 B 처음에 1.2몰이 있었는데 그 질량이 Xg이래요. 그치? 그럼 여러분 B 1몰의 질량은 일반인 거죠. 이게 몇 배야? 6분의 5배죠? 그러니까 B 1몰의 질량은 얼마가 되죠? 여러분 얘는 6분의 5Xg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6분의 5Xg. 나에서 반응 후 전체 기체 몰수분의 기체 C의 몰수는 여러분 여기 얘기한 거예요. 전체 기체 몰수가 0.8몰입니다. 그 중에 C의 몰수는 0.6몰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이 아니라 얼마가 돼야죠?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괜찮죠? 4분의 3. 할만하죠? 그치? 오케이. 좋아. 자, 여러분 11번 볼게요. 자, 기체 A랑 B가 반응해서 기체 C를 만들어주는 화학 반응 인식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A 5몰이 들어있는 실린더에 B의 몰수를 달리해서 놓고 반응시켰을 때 자, 여러분 이런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힌트가 돼요. 나와 다해서 반응 후에 실린더 속 물질의 종류는 같다. 그러면 지금 보면 여러분 생성물의 몰수와 반응물의 몰수 비율을 한번 보시면 봐봐. 여기는 생성물이 그대로 뭐만 늘어났다 보면 되죠 여러분? 남은 반응물만 더 늘었어 라고 보는 게 좋죠. 그치? 근데 보세요. 나에서 다루고 할 때 사실 B가 지금 몇 몰이 더 들어와? 1몰이 더 들어오잖아요. 맞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여기서 반응물이 실제로는 얼마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숫자에서는 4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만큼 늘어난 거죠. 응? 그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여기도 B가 남고 생성된 C가 있고 여기도 B가 남고 생성된 C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쌤, 둘 다 A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비율이 말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이제 왜? 만약 둘 다 A가 나오려면 B가 더 많이 들어오니까 A는 더 조금 남아야죠. A는 또 조금 남고 C는 더 커져야 되지.
근데 얘는 C는 변하고 없고 남은 반응물만 우려도 늘었으니까, 그치? 그러니까 둘 다 BC, BC 이렇게 들어가 줘야죠. 응? 쌤만 이해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 여기 아까 3에서 4로 갈 때 저거 4만큼 늘어난 게 사실은 몇 몰이라고요? 이게 몇 몰 더 들어온 거 여러분? B가 1몰 더 들어온 게 4다. 됐지, 그지? 1몰 더 들어온 게 4. 그러면 이제 4가 1몰이니까 실제로 여기 3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실제 몰수로 바꿔주면 0.75몰이 돼야 되고. 이해가시나요? 10은 그러면 실제 몰수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얘도 4로 나눠줘야지. 얘는 얼마 여러분? 2.5몰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1.75분의 여기는 얼마? 2.5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죠. 오케이? 자, 선생님 원래 반응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A와 B가 만나서 C를 만들어 줍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 A가 5몰, B가 1몰이 있을 때고요. 자, 두 번째는 A 5몰에 B가 2몰이 들어왔을 때인데 이렇게. 근데 여기는 B가 얼마가 남아야 되냐면 0.75가 남아줘야 돼요. 아이고. 0.75가 남아줘야 돼요. 자, 빼기 한번 해볼까요? 그럼 얘는 얼만큼 사라지고 여러분? 얘가 5만큼 사라질 때. 얘는 얼만큼 사라진 거죠? 1.25만큼 사라지고. 얘는 생성물이 얼만큼 만들어졌다? 여기는 2.5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됐지, 그치? 자, 여기는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 상황. 그러면 여러분 5와 1.25와 2.5를 다 1.25로 나눠 볼게요. 얘는 1.2의 몇 배가 됩니까? 4배죠. 1.25로 나누는 거야. 여기는 얼마 여러분? 1, 여기는 얼마가 되나요? 2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개수비가 4대 1대 2 이렇게 반응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개 쓰고 4개 쓰고 2개 만들고 남은 게 얼마? 1 없고 2. 그래서 처음에 x가 얼마가 되면 되죠, 여러분? 반응물 1, 생성물이니까 x 값은 2예요. 이렇게. 무슨 알겠죠? 어디 놓친 데 있으면 얘기하세요. 어. 어. 문제 자체 이해 안 가요? 그럴 수 있죠. 그럼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여기 봐봐, 여러분. 요거는, 자, A가 일정량이 들어있었어. 여기다 누구를 더 넣어주는 거냐면, B를 한 번은 1몰, 한 번은 2몰, 한 번은 3몰 이렇게 넣어보겠대요. 맞지, 그지? 근데 잘 봐봐. 만약에 나에서도 A가 남고 C가 있다. 그러면 여기도 A가 남고 C가 있어야 돼. 왜? 이 조건 때문에. 나와 나에서 반응 후 실현되는 물질의 종류는 같아야 돼. 라고 했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렇게 되면 분명히 B가 더 많이 들어오니까 남는 A는 양이 점점 뭐 해야 돼요? 점점 줄어야 돼요. 뒤로 갈수록. B가 더 많이 들어오니까. 더 많이 반응에 참여하니까 남은 A는 줄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A가 더 많이 반응하니까 C도 더 많이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남은 반응물분의 생성된 C의 몰수가 뒤로 갈수록 커져야 돼요. 근데 얘는 커진 게 아니죠. 70대 30. 오히려 줄었어요. 그 비율이, 그치? 그러니까 A가 남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여기는 누가 남을 수밖에 없냐면 B가 남을 수밖에 없다. 응? 여기는 BC. 이렇게 있는 거다. 오케이? 응? 그럼 이제 봐봐. BC, 둘 다 BC, BC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도 A가 남은 게 없고 여기도 A가 남은 게 없잖아요. 그럼 쌤말 잘 들어봐. 생성물의 양이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돼요, 실제로. 둘 다 BC가 남으려면. 그치? 그럼 이제 분모를 보니까 3에서 7로 지금 얼마가 늘었어요? 수치가 4만큼 늘었는데 사실은 2에서 3으로 B가 몇 몰 더 들어와요? 실제로는 1몰 더 들어와요. 그치? 그러니까 이 수치상의 4가 사실은 1몰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 3분의 10을 자, 이를 실제 몰수로 바꿔주면
0.75몰 분의 2.5몰인 거야, 실제가. 이게 4분의 3분의 2.5를 분수로 꼴로 바꿔서 3분의 10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3분의 10이잖아요. 4분의 3분의 2.5니까 이게 3분의 10이 나오죠. 그죠? 맞지? 그치? 그러면 우리 봐봐. 이런 얘는 실제로 뭐가 되는 거냐면 요거는 4분의 7 4분의 7이 1.75잖아요. 1.75분의 2.5를 쟤를 분수로 깔끔하게 바꾸는 거야. 소수점 대신. 그럼 여기 4분의 7분의 10을 하면 7분의 10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실제 몰수로 바꿔놔야 여러분들 이제 몰수로 전개가 되는 거죠.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렇게 써줄게요. 첫 번째는 A가 몇 몰이 있었냐면 5몰, 자, B가 1몰이 들어왔는데 여기는 아직 결과치를 모르니까 이렇게 놔두시고, 두 번째는 5몰, 1몰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누굴 다 썼다? A를 다 쓴. 맞죠, 맞죠? 자, 여기 2죠. 1이 아니라. 근데 이번에 B가 얼마가 남냐면 0.75몰이 남아야 됩니다. 남은 반응물의 몰수가. 그러면 2에서 0.7을 빼야죠. 얘는 반응한 게 얼만큼 반응한 게 되는 거예요? 1.25. 그치. 생성물은 얼마? 2.5. 이렇게 돼. 오케이? 얘를 쌤이 1.1로 더 나누면 깔끔하게 정수비를 얻으려고 그러면 4대 1대 2 이런 비율이 나오죠. 그래서 개수비가 4대 1대 2다. 그래서 A가 4, C가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여러분. 자, 실험 3은 5몰, 3몰이니까 5, 1.25, 여기는 2.5. 여기 남은 게 1.75, 여기는 2.5 이렇게 들어. 그치? 그럼 4대 1대 5니까 여기는 4개 사라지고 1개 사라지고 여기는 2. 저 5라고 쓰면 안 되죠. 질량이 아니야. 이거 개수비야. 알겠죠? 여기 남은 게 얼마로 여기는 1 없고, 그러니까 x값이 얼마가 됩니다? 그치? x는 2 곱하기 a가 4, c가 2니까 a 플러스 c는 6. 답이 얼마로는 12.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이렇게 들어. 괜찮죠? 응? 이거 분수로 바꾸면 매 3분의 10이 나오냐고요? 아, 이거를 3분의 10을 어떻게 이렇게 바꿀 생각을 했냐고요? 여기 봐봐. 여기 둘 다 뭐가 남았어? B가 남았지? 그러면 B가 나에서 다루갈 때 몇 몰이 더 들어왔나 생각해봐. B가 1몰이 더 들어왔지?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온 B가 1몰인데 수치상으로는 얼마가 늘어났잖아? 4. 그러니까 수치상의 4가 사실은 1몰인 거니까 얘를 실제 몰수로 바꿔주려면 분모 문제를 각각 다 4로 나눠버린 거야. 그냥 4분의 3, 4분의 10. 그러면 그게 실제 몰수가 되니까. 뭔지 알겠죠? 괜찮지?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엔 12번 가볼게요. 12번. 자, 이 문제는 금속 M과 묽은 염산의 반응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얘는 개수가 되어 있으니까 어렵진 않죠. 봐. M 5.4g을 충분한 양의 묽은 염산과 반응시켰더니 수소기체가 7.2L가 생겼다. 자, 금속 M의 원자량을 한번 구해봐라. 이건 여러분, 이것만 하면 되는데, 그치? 반응하는 금속 M과 생성된 수소기체는요, 몇 대 몇의 몰수비로 반응하나요? 2대 3의 몰수비로 반응하죠? 비례식을 세우세요. 자, 금속 M의 몰수는 여러분 5.4g을 금속 M의 원자량, 이걸 구할 거니까 X라고 할게요. 이게 반응한 금속 M의 몰수가 되는 거죠. 요거 돼. 자, 생성된 수소기체의 몰수는요 7.2L를 자 1몰 부피 V로 나눠주면 됩니다. 됐죠, 그죠?
이거는 이제 그 문자로 나타내주는 거. m이 뭐 몇 그램, m이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x 값이. 자, 이게 몇 대 몇이다 그러면 얘는 2대 3이다. 이렇게. 괜찮죠? 근데 5.4랑 7.2가 최소 공배수가 같죠. 이건 최대 공약수가 같죠. 최대 공약수. 그지? 1.8에 3배, 4배 되지 않나요? 맞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1.8로 나눌까요? 그러니까 얘가 비율이 몇 대 몇이 됩니까, 여러분? 3대 4. 이렇게. 그치? 그러면 x분의 9는 v분의 8. 그러니까 x는 8분의 9 v.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알죠? x는 8분의 9 v야.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몰수비. 괜찮나요? 됐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V가 20이 뭐 V가 24리터야라고 하면 그 X의 원자량은 27,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이제. 무슨 알겠지, 그지? 일몰의 부피 일부러 저렇게 준 거죠. 22.4리터라고 그냥 이미대로 쓰시면 안 돼요. 저게 0도씨가 아니잖아. T도씨 일기압이니까 온도가 몇 도인지를 몰라요. 무슨 아시겠죠? 됐지. 다음 주 가볼까요? 넘겨? 오케이. 자,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쉽게 이제. 자,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입니다. 이거 또 나왔다. 반응식, 그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 느슨하게 막은 솜은 누구는 빠져나가되 이산화탄소 기체는 빠져나가되 H2O, 즉 물이 증발하는 걸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제 물까지 빠져나가면 질량이 오차가 생겨버리니까. 알겠지? 자, 볼게요, 여러분. 얘는 X는 CO2입니다. 자, 탄산칼슘 1g이 들어갔을 때, 자, 여러분, 요거를 요 둘을 더해줘야 반응 전의 총 질량이 나옵니다. 반응 전의 총 질량은 133.7이 되는 거죠. 그럼 133.7에서 133.26을 빼주면 여기는 0.44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생성된 CO2의 질량이 되는 거죠. 자, 얘는 여러분 135.7에서 134.38을 빼는 겁니다. 얘는 차이가 얼마나 나옵니까, 여러분? 1.32가 나옵니다. 자, 탄산칼슘을 3배를 집어넣어서 반응을 시켰더니 생성된 CO2의 질량도 정확하게 3배가 됐다. 맞죠, 그죠? 얘도 질량 합이 여러분 137.7입니다. 쌤, 근데 여기도요 7.7, 6.38을 빼니까 그냥 1.32가 나오는데요. 그러네, 그죠? 여기는 더 반응을 못해요. 누가? 다 떨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묽은 염산이 없다. 묽은 염산이 탄산칼슘 3g까지만 반응을 시킬 수가 있대요. 그 이상은 반응을 못 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알겠죠? 자, 보겠습니다. 가에서 발생한 기체 X는 0.01몰이다. 여러분, 이산화탄소는요, 1몰의 질량이 44입니다. 44분의 0.44니까 100분의 1몰. 맞는 말이죠. 자, 나에서 발생한 기체 X의 부피는 0도씨 1기압에서 672ml예요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얘는 몰수가 0.03몰입니다. 0.03 곱하기 22.4리터를 하시고 여기다가 몇 배를 여러분? 1000배를 해야 돼요. 왜? 밀리리터니까. 그치? 그러면 소수점이 다 사라집니다. 3 곱하기 224만 하니까 672ml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나와 더해서 반응한 탄산칼슘의 몰수는 네, 같습니다. 왜? 줄어든 질량이 동일하니까. 생성된 CO2의 질량이 같잖아요. 괜찮죠, 여러분? 오케이. 아, 여러분 여기 어려운 데인데 여러분들 잘 따라와주고 있네요. 요게 실력업은 좀 나중에 하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이제 뭐를 할 거냐면 농도 빼놓고 왔잖아요. 이제 농도 할 거예요. 농도. 알겠죠?
얼른 화장실 갔다 와. 용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용액. 자, 여러분 용액이라고 하는 거는 용매와 용질을 합쳐서 용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일반적으로 용매는 자 녹여주는 물질이고요. 용질은 녹아 들어가는 걸 용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 만약 소금물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자 소금물 물이 용매가 되고요. 소금 이게 용질이 되죠. 자 여러분 액체랑 고체가 만나는 경우에는 액체가 용매, 고체가 용질 이렇게 들어갑니다. 양과 상관없이 알겠죠? 무조건 액체를 용매라고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탄산수 볼게요. 탄산수는 물이 여러분 용매가 되고요. 이산화탄소가 얘가 용질이 되는 거야. 액체랑 기체가 만날 때는 이때도 양과 상관없이 액체를 용매, 기체를 용질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고체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고체 예를 들면 합금 같은 경우인데 여러분 청동. 자 이 청동이라고 하는 거는 구리에다가 주석을 넣어주는 걸 청동이라고 합니다. 얘는 둘 다 솔리드예요. 구리도 솔리드, 주석도 솔리드 이렇게. 그럼 쌤 이럴 땐 누가 용매가 되나요? 자 같은 물질의 상태일 때는요. 양이 많은 걸 용매로 봐요. 알겠지? 양이 많은 걸 용매, 양이 적은 건 용질. 자, 이번에는 에탄올 수용액. 자, 에탄올 수용액은 물 있죠, 물. 일반적으로 물이 더 많으니까. 물이 여러분 용매, 그 다음 에탄올. 얘를 용질로 봐주는 거예요. 같은 액체일 때도 양이 많은 걸 용매라고 본다. 그러니까 물질의 상태가 같을 때는 양이 많은 게 용매, 양이 적은 게 용질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만약 공기 이런 게 있으면 질소기체가 용매가 되고요. 뭐 산소기체라든지 아르곤기체라든지 이산화탄소기체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다 용질이야 라고 봐주면 돼요. 그래서 같은 물질의 상태일 때는 양으로 구분을 하고 액체, 고체, 액체, 기체일 때는 무조건 액체가 용매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셨죠? 일반적으로 용매는 녹여주는 애들, 그죠? 용질은 녹아 들어간 애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농도에서 화원에서는 두 가지를 다루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퍼센트 농도를 먼저 다룹니다. 자 퍼센트 농도는 분모는 용액 질량이 들어가고요. 용액 질량분의 분자는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이게 퍼센트 농도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게 비커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비커에 자, 내가 물을 100g을 넣어 놨어요. 그런 다음 여기다가 소금을 50g을 집어넣는데 자, 보겠습니다. 소금 25g이 녹지 않고 남았다. 50g을 넣었는데 다 녹은 게 아니라 일부만 녹았대요. 자, 이러면 여러분 용액은 어떻게 되느냐? 용액은요. 자, 용매의 질량에다가 용질의 질량을 더해줘야 되니까 물 100g에다가 녹아 들어간 소금 25g만 용액에 포함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넣어준 소금 50g이 다 용질이 되는 게 아니다. 녹아 들어간 것만 용질이 돼주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용질의 질량은 얼마? 25g 곱하기 100 이렇게. 그래서 얘는 자 5분의 1이니까 20%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무슨 아시겠죠, 그죠? 이게 퍼센트 농도를 할 때 이 용질이라고 하는 거는 녹아 들어간 것만 용질이라고 하는 거구나. 녹지 않은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용액에도 포함이 안 되고 용질도 아니다. 이해하셨죠? 됐죠, 여러분?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볼게요. 근데 화학에서는 사실 저 퍼센트 농도를 많이 쓰진 않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건 누굴 제일 많이 쓰냐면 몰
농도를 많이 씁니다. 자, 몰농도는 여러분 얘는 영어로는 morality라고 하는데 morality 그래서 대문자 M으로 보통 몰농도를 나타내 주고요. 이 몰농도는 분모는 용액의 부피가 들어가요. 용액의 부피. 자, 기준은 1리터가 기준입니다. 용액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용액 1리터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우리는 몰농도라고 한다. 자, 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NaOH 수산화나트륨 20g이 녹아있는 수용액 500ml가 있다 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를 여러분 몰농도로 나타내시면요. 자, 분모는 500ml를 리터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0.5리터가 들어가고요. 자, NaOH는 1몰의 질량이 40입니다. 화학식량이 40이에요. 그럼 여러분 20g 쟤는 몇 몰이 돼주는 거죠? 얘는 0.5몰이 됩니다. 그렇죠? 0.5리터에 0.5몰이 들어가 있다. 얘는 몰농도가 얼마가 돼주냐면 1몰농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 무슨 아시겠죠? 자, 볼게요. 여러분 단위가 리터를 쓴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고 그다음 자, 이 몰농도는 분모에 뭐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분모에 용액의 부피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 부피라고 하는 거는요. 온도의 영향을 받습니다. 부피는 온도의 영향을 받는다. 온도가 올라가면 열 팽창을 하니까 부피가 커집니다. 이해죠? 그래서 여러분, 자, 만약 온도가 증가하죠? 자, 온도가 증가하면 부피가 커지니까 뭐 몰수는 변화가 없고요. 몰농도가 작아집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온도가 낮아지면, 자, 온도가 감소하면 부피가 작아져요. 그지? 온도가 내려가면 액체나 기체 부피가 잘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는 몰농도가 커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몰농도는 보통 온도가 좀 너무 많이 변할 때는 잘 안 씁니다. 온도가 살짝 변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쓸 수도 있지만, 그치? 온도가 너무 많이 변할 때는 몰농도를 쓰지 않아요. 그때는 다른 농도를 써요. 그때 여러분 몰랄 농도라고 하는 걸 쓰는 게 있어요. 몰랄 이건 참고해요, 여러분. 이건 화투에서 나오는 겁니다. 몰랄 농도라고 하는 걸 쓴다. 이 몰랄 농도는요. 분모는 용매 질량이 들어가고요. 자, 단위는 1kg을 기준으로 잡아줘요. 분자는 여기 용질의 몰수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몰랄 농도는 용매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인데 질량, 온도가 변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몰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몰랄 농도는 온도가 좀 많이 변할 때 쓰는 건 몰랄 농도. 나중에 이제 끓는 점의 변화를 좀 알아보고 싶다든지 어느 점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다. 그런 거 알아볼 때는 일반적으로 몰랄 농도를 씁니다. 끓는 점의 변화를 알아보고 싶다. 막 가열을 많이 하거든요. 어느 점의 변화를 알고 싶다. 막 계속 냉각을 시켜봐야 되니까 온도가 많이 변하죠. 그럴 때는 몰농도를 안 씁니다. 그치? 그러니까 몰농도는 온도가 변하면 변할 수 있다는 거 하나 좀 알아두시고 자, 그럼 선생님 한 가지 물어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퍼센트 농도는 온도가 변하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퍼센트 농도는 온도가 변해도 안 변하겠죠. 어차피 질량이니까. 그지? 질량이 온도가 달라진다고 해서 변하는 건 아니니까. 됐죠? 자, 이번엔 여러분 표준 용액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표준 용액 만들기. 자, 여러분 표준 용액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거는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입니다.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을 이거를 표준 용액이라고 한다. 알겠지? 농도 알고 있는 걸 표준 용액이라고 한다. 자, 볼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 1몰 농도의 NaOH 수산화나트륨 용액 500ml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뭐냐면 자, 첫 번째는 용질의 몰수가 필요합니다.
용질의 몰수. 자, 용질의 몰수는 어떻게 구해주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자, 우리 그 화학식량 있죠. 그치? 화학식량분에 지는 용질의 몰수는 기억나시죠? 그리고 여러분 아까 우리 몰농도 공식을 보면 봐봐.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예요. 자, 여러분 이거 대문자 M이 이게 몰농도고요. 이게 몰농도, V는 요거는 부피를, 자, N 요거는 용질의 몰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몰수를 해보고 싶어. 그럼 누구랑 곱해주면 되겠어요? 몰농도랑 V랑 곱해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용질의 몰수는 MB 이렇게 구해줍니다. 알겠죠? MB. 그러니까 여러분, 자, 얘는, 자, 1몰농도 NaOH 500ml니까 용질의 몰수는, 자, 몰농도 1, 부피 500ml를 리터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몇 몰? 0.5몰이 있어야겠구나. 이렇게. 됐지, 그치?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는 용질의 몰수를 알아봤으니까 용질의 질량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용질의 몰수는요. 자, 1 몰의 질량분의 질량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1분의 질량,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기도 한다. 이거를 화학식량, 이렇게도 불러주죠. 그러니까 질량은 몰수 곱하기 화학식량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NaOH는 화학식량이 얼마짜리면 40짜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질의 질량은요. 몰수에다가 화학식량을 이제 곱해주면 되니까 0.5몰에다가 NaOH 1몰의 질량 40을 곱해주면 20g 이렇게 나오겠죠. 됐지, 그치? 그래서 NaOH가 20g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는 질량을 측정하는 거예요. 질량 측정. 여러분, 질량 측정할 때는 전자조를 써야 됩니다. 전자조. 자, 이렇게 전자조 하나 딱 준비 하나 하고. 자, 여러분, 너무 빠듯하게 그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지워질 뻔했네. 자, 이렇게 이제 저울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아마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동그란 원판 같은 거 하나 있는 거, 그지? 여기에 이제 눈금 나타내는 창이 이렇게 하나 있고, 0점 버튼이 있어요. 0점 버튼 이렇게. 자,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량을 재기 전에 여기다가 약포지라고 하는 거 먼저 하나 올려요. 약포지. 흰색 종이야, 그냥. 약포지를 먼저 올려놓고 0점 버튼을 눌러줘야 돼. 이 종이의 질량은 포함을 안 시키겠다는 거죠. 알겠지, 그지? 그런 다음에 이 NaOH가 고체 가루 형태로 존재하거든요. 얘를 고체 가루 형태로 20g을 재는 겁니다. 됐지, 그지? 자, 그런 다음 요번에 네 번째 가볼까요, 여러분? 자, 적당한 사이즈의 비커를 하나 준비하시는데, 여러분, 이 비커가 너무 뚱뚱한가? 이 비커를 너무 큰 걸 하면 안 돼. 우리 지금 몇 미리를 만들 거니까 500ml의 표준 용액을 만들 건데, 이 비커에다가 뭐 이미 증류수 500ml 갖다 놓고 이러면 안 됩니다. 여기는 한 100ml에서 20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100에서 200. 자, 똑바로 써줄게요. 100에서 200ml 정도 증류수를 준비하시고, 여기다 NaOH를 잘 녹여줍니다. 몇 g을? 20g을 잘 녹여. 알겠죠? 그런 다음 여러분, 부피 플라스크 이걸 하나 준비하시고, 자, 부피 플라스크는요, 얘는 아래가 얘는 판판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알겠죠? 그리고 자, 위에는 여러분 얘는 뚜껑이 있어, 뚜껑. 얘는 마개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꼭 부피 플라스크를 써야 돼. 표준 용액 만들 때는 둥근 바닥 플라스크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걔는 밑에가 둥글어서 막 굴러다녀요. 세워놓을 수가 없어, 여러분. 알겠지? 그리고 마개가 있어야 됩니다. 왜 마개가 있어야 되냐면 안 그러면 물이 날아가요. 수분이 빠져나가면 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우선 아시겠죠? 그래서 자, 아까 비커에다 녹여낸 NaOH를 여기다 옮겨 담는 거예요.
자, 여기에 500mm 눈금이 딱 있어요. 500이라고 써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 자, 얘를 옮겨 넣으면 이 정도 차겠죠. 됐지, 그치?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식기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식기병은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렇게. 자, 여기 좀 말랑말랑해. 어? 여기다 증류수를 넣어놔. 그래서 얘를 눌러주면 증류수가 쭉쭉 나오겠죠? 이 증류수를 가지고 비커를 씻어야 돼. 비커를 씻는 이유는 이 벽면에 뭐가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수산화 나트륨이 묻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씻은 물을 부피 플라스크에 넣어주는 거야. 이거를 한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을 해요. 됐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눈금까지 조금 남았잖아. 이거를 이 씻기병에 있는 증류수 더 넣어서 이 눈금에 딱 맞춰주면 돼요. 우리가 사실은 저걸 할 때 식기병은 이게 힘 조절이 쉽지가 않아서 정말 조금만 내려가도 되는데 잘못 들면 쭉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지? 이럴 때는 여러분 피펫을 쓰게 돼요. 피펫. 자, 피펫은 아주 길다란 유리관이야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 얘를 증류수가 들어있는 데다가 피펫을 담그고 엄지 손가락으로 이 위에 쪽을 이렇게 눌러줘. 그리고 이렇게 들면 증류수가 딸려오는 거 알죠, 여러분? 위 그 막아주면 밑으로 안 내려가는 거 알잖아요. 얘를 연습을 좀 해보는 게 좋아. 얘를 또 잘못 이렇게 손을 동시에 확 떼잖아. 밑으로 주르륵 내려가니까. 그럴 때 이거 눈금이 벗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위에서 본 모습이야 손을 이렇게 떼는 게 아니라 옆으로 밀어, 옆으로. 옆으로 밀어서 구멍을 조금만 내보는 거야. 그럼 밑에 이제 액체가 여기에 방울이 달려가지고 떨어질랑 말랑 한 방울 똑 떨어져 이렇게 돼요. 무슨 알겠지? 그러니까 이때는 뭐 하는 거냐면 정말 조금만 더 들어가면 되는데 잘못하면 눈금을 벗어날 것 같아. 그럴 때 있잖아, 그죠? 그럴 때는 요걸 많이 씁니다. 한두 방울만 내가 원하는 만큼만 떨어뜨리고 싶을 때 알겠죠? 오케이. 이것도 500을 넘어간 거 따라내고 이러면 안 돼요. 그 다시 해야 돼. 이거 그냥 따라내고 안 돼. 알지? 선생님 안 본다고 막 선생님 안 볼 때 몰래 따라내고 그럼 잘못됩니다. 눈금이 농도가 안 맞아. 이렇게 되면 더 묽게 나와요. 500을 벗어났으니까. 알겠지? 그치?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선생님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증류수 500ml 넣고 에너지 집어넣고 열심히 흔들면 안 됩니까? 라는 생각도 들잖아, 그지? 나 안 돼요. 그럼 500을 벗어나요. 알겠지? 500 먼저 맞춰놓고 만약 500을 증류수를 먼저 넣어놓고 자 얘를 내가 여기다 부었다. 그럼 당연히 500을 벗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 농도가 더 묽게 나오는 거야. 우리가 원하는 농도보다. 아시겠죠? 이 표준용액 만들기는 순서를 물어보는 게 좀 문제 많이 나와요. 요 과정. 알겠지?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이번에 여러분 이제 뭐 알아볼 거냐면 희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여러분. 희석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뭐 하는 거냐? 물 타는 거예요. 물 타기.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라면 끓일 줄 알아? 저희 라면 끓여봤어요? 아직 안 끓여봤어? 본인이 진짜 해본 적은 없고?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라면 끓였던 것 같은데, 내가. 형들이 그렇게 나한테 심부름을 시켜가지고, 500원 줄게, 라면 하나 끓여와라. 막 이러고 이제, 500원에 혹 해가지고, 예전에 라면 끓였지 않아요? 네가 직접 끓여서 먹기도 해? 밥도 할 줄 알아, 밥? 밥은 해봤어요? 한번 해봤어? 햇반 안 사먹고 진짜 해봤어요? 지금 안 해봤죠? 햇반 먹어봤죠? 그렇긴 해. 그지? 햇반이 맛있어. 쌀이 되게 좋은 걸 쓴 건지 아니면 만들 때 무슨 짓을 했길래 왜 그렇게, 그지? 찰지게 잘 되나 모르겠어, 그지? 이제 그쵸. 밥 요즘 막 할줄 잘 모르죠. 나중에 여러분. 재민이도 나중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의대를 안 가면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물론 의대 가도 군대 가긴 가지만 이제 군의관으로 가니까, 그지?
근데 뭐 의대를 가도 뭐 훈련소 생활을 해야 되니까 쌤 기억에 아주 오래전이죠. 쌤이 이제 군대 갔다 온 게. 훈련소로 가서 쌤 간 군대는 6주간 훈련을 받았거든. 근데 2주차 때부터 뭐를 하냐면 그 선배 기수들을 이제 퇴소시가 돼요. 퇴소. 그러니까 6주를 다 채운 애들이 이제 일반 자기 이제 부대로 이제 배치를 받아서 가야 돼. 훈련소 나와서. 근데 그때까지는 계급이 없어요. 그냥 번호만 있는 거야. 훈련병 번호만. 근데 이제 퇴소식을 할 때 그때 짝대기 하나를 주는 거야. 이제 계급이 하나 생기는 거죠. 이등병이라는 계급이. 근데 이제 그때 부모님들이 오셔. 부모님들이 오셔서 그 계급증을 붙여주신단 말이야. 이제 퇴소식을 할 때. 이제 후배 기수들은 뭐를 하냐면 그 부모님들 앞에서 그 이제 그 분열을 하는 거 있어. 이렇게 막 연병장에서 이렇게 줄 맞춰서 걷고 약간 총검술 같은 거 막 그런 것도 연습을 해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보여주고 막 그런 걸 하거든. 근데 다 하고 나서 맨 뒤에 가가지고 그 운동장 연병장에 가가지고 군대는 맨 뒤에서 총을 들고 열중샷 하고 움직이면 안 돼. 그리고 가만히 있어. 근데 뭐를 하느냐? 어버이 은혜를 계속 불러. 그 행사가 끝날 때까지 한 15곡 정도를 불러. 15번 정도를 불러. 계속 뒤에서 계속 부르고 있는 거야. 그냥 어버이 은혜만. 근데 그때까지는 사실은 뭐 대부분 물론 뭐 자취를 하고 뭐 하면 뭐 경험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그때까지는 엄마가 이제 맨날 밥 해주고 엄마가 빨래 청소 사실 엄마가 다 해주잖아. 그지?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집을 나와서 이제 정말 낯선 곳에서 훈련을 받고 그잖아. 이제 밥 먹고 물론 밥은 주긴 하는데 밥 먹고 일일이 이제 식기 같은 건 자기가 다 닦고 막 훈련하고 나서 이제 막 그 속옷이라든지 훈련복 같은 거 빠는 것도 본인이 다 직접 해야 되고 청소면은 본인이 다 해야 되거든. 군대는 어쩌 누가 대신 해주는 게 아니니까 그걸 하면서 엄마 생각이 되게 많이 나죠. 그 애들 진짜 100%다 울어.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으니까 이 상태로 어버이 은혜를 부르면서 부르는데 애들 다 울면서 불러 노래를. 이제 남자애들 다 울어요 진짜. 특히 2주차 때 애들. 이제 아직 적응이 잘 안 된 상태니까 2주차 한 3주차만 돼도 애들 좀 안 오는데 처음에 거기 가면 이제 분명히 거기 한 선배 기수들 인원수가 몇백 명이 될 거 아니야. 그 몇백 명이 되면 그 몇백 명 중에 그 자기 엄마랑 닮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 그러면서 자기 엄마 생각도 나면서 애들이 막 계속 울죠. 근데 우는데 눈물을 훔치면 안 돼. 움직이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노래 부르고 이 상태에서 계속 울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조교들이 있어. 훈련 교관들이 돌아다니면서 애들 우는 애들 이렇게 눈물 닦아줘. 너도 좀만 있으면 전화리 올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죠. 그때 쌤도 울었던 것 같아. 근데 쌤은 다른 가사 부분은 괜찮았는데 어버이날 보면 그거 있잖아.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니시며라는 부분 있잖아. 나는 그 부분을 자꾸 울컥울컥 하더라. 그 쌤도 나도 그때 좀 울었죠. 애들 정말 서글프게 우는 애들 되게 많아. 아니 물타기에 왜 저 얘기를 했냐면 오늘 라면을 끓였는데 라면이 너무 짜. 물을 그냥 잘못 조절을 한 거야. 그럼 물론 그냥 먹고 물 마셔도 되는데 너무 짜면 간을 좀 맞춰야 되니까 너 물을 좀 넣을 거 아니야? 근데 물을 넣어도 뭐는 안 달라져. 그 안에 있는 수프 향은 안 달라지지. 그렇잖아. 건더기 향은 달라지는 게 쉽게 소금이라고 있다고 치면 소금이 달라지지 않는 거 아니야. 이제 물만 양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희석이라 하는 포인트는 이거야, 여러분.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요거는 안 변해. 용질의 몰수는 일정하다. 이게 포인트. 그럼 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좀 전에 용질의 몰수는 몰롱대에다 뭐를 곱해주면 됩니다? 부피를 곱해주면 됩니다. 라고 했잖아. 그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비커 하나 있어요. 이렇게 비커가 있는데, 여기 비커에다가 이 몰롱도에 수산화나트륨이 300ml가 있는 거야. 이렇게 내가 여기에다가 물을 좀 넣어봤어. 자, 물을 집어넣어서 얘를 여러분 전체 몰롱도를 얼마로 만들었냐면 전체 부피를 500ml로 만들어 준 거야. 이렇게. 그러면
500ml가 됐을 때 이 용액의 몰농도를 한번 구해봐라. 자, 여기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랑 오른쪽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는 서로 뭐 해야 됩니다?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여러분 공식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M1 V1은 처음 몰농도 곱하기 처음 부피는 M2V2다. 나중 몰농도 곱하기 나중 부피랑 같아야 된다. MV가 용질의 몰수니까. 그치? 그럼 여러분 처음 몰농도는 2, 부피는 0.3. 요거는 나중 농도 곱하기 부피가 얼마? 0.5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나중 농도는 얘는 5분의 6이니까 1.2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선 알겠죠, 그죠? 이게 희석시켰을 때 몰농도 구하기. 많이 써먹어 생각보다.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죠? M1 V1은 M2 V2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 지금 필요한 건 다 적으셨나요? 다 적은 거 같죠? 오케이. 이번에는 혼합용액 몰농도 구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혼합용액의 몰농도 구하기. 자, 여러분. 자, 여기 뭐가 있냐면 1몰농도의 NaOH가 300ml가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2몰농도의 NaOH를 200ml를 섞어볼 거야. 알겠지? 그랬을 때 혼합용의 몰농도는 얼마가 될까? 자, 여러분 보시죠. 자, 여기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왼쪽에 있는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와 오른쪽 용액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를 더해주면 혼합용액 전체에 들어있는 용질의 몰수와 같은 값이 나오겠죠. 그치? 쉽게 한번 봐봐. 이게 물론 소금은 아니지만 여기 들어있는 소금이랑 여기 들어있는 소금을 더해주면 둘이 합친 용액에 들어있는 소금이 나오겠다. 무슨지 알겠죠?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얘를 식으로 만들면 이렇게 돼요. M1V1 더하기 M2V2는 M토탈 V토탈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용질 더하기 여기 용질은 혼합용액 전체에 들어있는 용질이야. 이렇게. 이게 지금 제거는 자, 1 곱하기 0.3 더하기 2 곱하기 0.2는 전체 몰농도 곱하기 총 부피는 0.5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전체 몰농도는 얘는 얼마가 되느냐? 얘는 5분의 7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1.4 이렇게 들어가. 이게 혼합용액 몰농도가 되는 거예요. 응? 괜찮지, 그렇지?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거는 사실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은 다 하긴 했는데 책에는 없지만 자, 퍼센트 농도랑 몰농도랑 이게 전환이 되는 걸 알고 있으면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원래 이거는 화투에서 다루는 건데 이거를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A% 용액이 있다. 이 A% 용액은 자, 용액은 100g이 있는 거고요. 자, 용질은 Ag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얘를 내가 몰농도로 바꿔보려면 자, 용액 질량을 용액의 부피로 바꿔줘야 됩니다. 용액 부피 그리고 질량은 몰수로 바꿔야 되겠죠. 자, 여러분 용액의 밀도를 질량을 부피로 바꾸려면 용액의 밀도가 필요합니다. 자, 밀도는 density D 이렇게 보통 표현을 많이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용질의 질량을 몰수로 바꿔야 되니까 용질의 화학식량이 있어야 돼요. 자, 용질의 화학식량은 이렇게 X 이렇게 잡아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 용액의 부피는 얘는 밀도분의 질량이니까 이거는 D분의 100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용질의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이니까 얘는 X분의 A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분모는 용액의 부피 이제 몰농도 해보는 거 여러분. 자,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는 용질의 몰수니까 용액의 부피는 D분의 100. 근데 이걸 그대로 들어가면 안 되고 얘를 리터로 바꿔야 돼서 1000으로 나눠줘야 돼요. 자, 용질의 몰수는 요거는 X분의 A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얘를 정리를 해주면 여러분, 자, 몰농도는 요거는 X분의 10 AD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게 퍼센트 농도를 몰농도로 바꿔주는 식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X가 뭐냐면 요거는 화학식량, X는 화학식량, 즉 1몰의 질량을 나타내 주는 거고요. 자, A는 여러분 이거는 몇 퍼센트 농도인지를, 자, D는 요거는 밀도를 나타내 준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다 썼어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겁니다. 자, 숙제는 오늘 선생님 풀어준 문제만 다시 풀어갖고 와. 알겠지? 오케이.